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비용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회사가 지금 무슨 장사하냐? 호떡 장사를 한다. 예, 작년엔 제가 번데기 장사를 했어요. 맨날 번데기만 한다고 그래서 바꿀 거예요. 호떡으로. 자, 호떡 장사를 할 겁니다. 그럼 호떡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호떡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밀가루도 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재료도 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호떡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계 설비도 갖춰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호떡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이 총 100원이다. 100원어치를 썼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치를 70원어치를 뭐 했다? 팔았다. 판매를 했다. 근데 얼마에 팔았냐? 판매 가격은 150원에 팔았다. 아이고, 너무 많나? 예. 80원에 팔았다. 이렇게.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호떡이 100원어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70원어치를 팔았다는 거예요. 얼마에? 80원에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호떡은 자산이에요. 이 호떡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이라는 자산입니다. 이 호떡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어떻게 된 거야? 상품이라는 자산이 마이너스 된 거죠. 70원만큼 없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얼마를 벌었어요? 80원을 벌었죠. 이게 수익이에요. 수익은 80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 수익이 얼마냐? 그러니까 10원 그래. 10원 아니에요. 80원. 그러면 희생된 자산의 값 요거죠. 요걸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비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비용. 요게 비용이야. 자산의 희생. 호떡이라는 자산이 희생됨으로써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70원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비용이라는 거. 이걸 우리는 원가 그러죠. 원가. 무슨 원가? 판매 원가. 다시 말하면 매출 원가. 비용이고요. 이거는 판매됐으니까 이건 매출된 거죠. 이건 수익입니다. 이건 매출 원가죠. 그러니까 얼마짜리를? 70원짜리를 80원에 팔았다. 그럼 얼마 남겼냐? 그러면 10원. 이 10원을 뭐라고 하느냐? 10원을 우리는 요 10원을 뭐라고 하느냐면 요거를 이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익과 수익은 달라요. 아셨죠? 수익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전체 벌은 전체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비용을 빼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익은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하고 이익하고 수익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아셨죠? 자, 다시 얘기하면 자산이 뭐 되면서 자산이 희생되면서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은 것을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차이는 이익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앞에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순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예, 모든 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아야죠. 그래야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많다 그래서 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수익이 많아도 그로 인한 자산이 더 많이 희생됐다면 그거는 손실이 되는 거죠. 그 자산은 결국 영업활동에 이용함으로써 희생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에요. 자, 일정한 원리 원칙은 이거는 우리 기준을 말합니다. 원칙, 회계 기준이에요. 회계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에는 장부에 기장할 때에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장부 기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 기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회계 기준은요. 이 회계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은 두 개예요. 하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국제 회계 기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국제회계 기준. 여기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누가 쓰는 거냐면 이거는 비상장 회사가 쓰는 거예요. 비상장. 상장되지 않은 회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사용하고요. 국제회계 기준은요. 이거는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근데 이 앞에 뭐가 뭐냐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그러거든요. 한국, K, 코리아가 채택한 IFR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FRS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 우리가 2010년 이전에는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가 이루어졌는데 2010년 이후에 유럽에서 지금 만들어낸 국제회계 기준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IFRS 이거는 일반 국제회계 기준은 미국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KIFRS. 이 상장 기업에서는 이거 써요. 그러면 비상장 회사는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하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비상장 회사 중에서도 비상장 회사 중에서도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다만 한번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되돌아가지 못하죠. 계속해서 그걸 써야 돼요. 한번 쓰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비상장 회사 중에 앞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업은 대부분 다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상장해야 되면 이거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많이 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회계 기준은 하나의 조직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조직이 있느냐라고 하면 첫째, 기술적 조직이 있어요. 기술적 조직. 여기 기술적 조직이라고 하는 건 기술이죠. 기술. 장부를 어떻게 기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장부 기입이죠. 이건 부기 조직이에요. 부기 조직. 장부 기입. 장부 기입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장 방법에 따라. 기장 방법. 기장 방법에 따라서는 단식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복식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식북이와 복식북이. 이 단식북이는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간단하다. 그냥. 기록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 단자가 헛단자입니다. 헛단자. 하나, 싱글이란 뜻이죠. 하나, 한쪽. 어느 한쪽만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양쪽을 기록하지 않고 한쪽만.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보세요. 자, 우리 이쪽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쪽과 이쪽, 요걸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는 이쪽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쪽이 왼쪽이죠. 이쪽은 오른쪽이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뭐 좌측, 우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회계상에서는 왼쪽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차변 그러고요. 오른쪽을 대변 그럽니다. 차변, 대변이라는 용어는 회계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에요. 약속. 야, 이쪽을 차변으로 하자. 이쪽은 대변으로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회계 원리라고 하는 뜻은 결국 회계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을 정해놓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배우는 거예요. 회계를 하기 위해서 회계에 대한 약속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회계 원리는 그런 겁니다. 이쪽을 차변, 이쪽을 대변 그럽니다. 그럼 차변은 어떤 거냐? 일반적으로 차변은 들어오는 걸 씁니다. 들어오는 거.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다 보면 장사를 하다 보면 뭔가가 들어오고 뭔가가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차변에 쓰고요. 나가는 건 대변에 씁니다. 차변과 대변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차변, 대변, 들어오는 건 차변에 쓰고 나가는 건 대변에 쓰고. 자, 여기서 단식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느 하나만 쓰는 거예요. 하나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대표적인 게 가계북이에요.
집에서 우리 주부님들이 어떻게 가계부 작성하잖아요. 그죠? 그럼 가계부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나만 써요. 현금이라는 매개체만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단식부기는 이렇습니다. 차변 대변을 나눌 때 이러죠. 자, 우리 애들 아빠가 이번 달 월급을 받아왔다. 자, 월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받았는데 100원. 그러면 돈 들어왔구나. 그럼 차변에 들어온 돈 100원. 그리고 대변에는 안 씁니다. 그냥 들어온 것만 쓰는 거예요. 한쪽만 쓰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들어왔는지 그 내용을 여기다 써야 되는데 안 써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했다. 얼마? 20원. 그러면 현금 20원 나갔네. 그럼 대변에 현금 20원 나갔다. 차변에는 안 써요. 차변과 대변만 쓰는 거야. 그냥 어느 한쪽만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생활비로 썼다. 생활비 얼마 들어갔는데 50원. 그럼 50원 썼다. 여기 안 쓰는 거야. 생활비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수익과 지출만 쓴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게 얼마다? 30원 남았다.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식부기예요. 단식부기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복식부기는요. 회계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에서 써요. 기업뿐만 아니라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모든 조직에서 사용하는 부기가 복식부기입니다. 이 복자가 겹칠 복자예요. 겹쳤다 이 소리. 하나가 아니라 겹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조직에서 쓴다. 그래서 기업에서만 사용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기업이 아니더라도 회계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모든 조직은 복식부기를 이용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복식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복식부기는요. 월급을 받았다. 얼마? 100원. 그러면 현금 100원 들어왔다. 이건 뭐냐? 월 수입이다. 이번 달 수익이 100원 들어온 거다. 이렇게 적는 거죠. 예, 월 수익이다. 두 번째, 자녀의 교육비 20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20원 나가고 여기는 교육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을 20원을 쓰는 거야. 차변과 대변의 양쪽을 다 쓴다는 거예요. 자, 생활비를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50원, 차변에는 생활비 50원 이렇게 쓴다는 거죠. 차변과 대변을 이중적으로 기장한다. 이걸 우리는 거래 이중성 그래요. 그래서 이 복식부기의 장점은 거래 이중성이에요. 거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 면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차변과 대변, 대변 들어오고 나간 것을 동시에 기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차변의 합계가 얼마입니까? 차변의 합계가 170원이죠. 대변 합계는 얼마죠? 170원. 이렇게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항상 일치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뭐가 대차가 평균된다는 거야. 평균의 원리. 자, 여기서 평균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차변과 대변 더하면 얼마야? 340원이죠? 170원 더하면 340원을 평균치를 내봐요. 그럼 나누기 2, 두 개니까. 그럼 얼마? 170원. 이 170원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야.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복식부기는요. 자기 검증이 가능하다. 자기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단식부기는 어느 한쪽을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안 맞으니까. 그런 것이 단식부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복식부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용자에 따라서요. 이용자에 따라. 그러니까 이 부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영리부기와 비영리부기 이렇게 나눠져요. 영리부기와 비영리부기. 자,
이건 그냥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영리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영리부기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기가 영리부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비영리부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기업은 영리부기죠. 기업은 영리부기. 은행은요? 은행에서 하는 부기도 영리부기. 그죠? 은행도 영리부기. 또 집에서 하는 부기, 가계부기는 비영리부기. 학교에서 하는 부기는 비영리부기. 정부에서 하는 부기는 비영리부기. 보험회사에서 하는 부기는 영리부기.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